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비욘드 미트입니다. 일단 비욘드 미트가 상장 때와 달리 최근 들어서 굉장한 소외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매도 비율은 30%가 넘어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만 일어난다면 숏 커버링으로 인해서, 공매도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숏 커버링으로 인해서 굉장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장 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239달러죠. 현재는 17달러로 10분의 1 토막이 넘게 났어요. 대략 한 15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태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 비욘드 미트가 상장을 했을 때 대체육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완전하게 꺾여버렸죠.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나와주지 않고 있고요. 비욘드 미트가 겪고 있는 재무적인 문제도 꽤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제가 지금 비욘드 미트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역시나 환경이에요. 환경 문제가 가면 갈수록 대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2030년도에 가면 갈수록 탄소 제로에 가깝게 가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 현재 기준으로 대략 한 30% 정도의 탄소 배출이 감소가 되어야지만 2050년까지 탄소 제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 먼저 첫 번째 이산화탄소 혹은 이제 매연과 같은 그런 환경에 좋지 않은 물질들을 뿜어내는 산업으로 첫 번째로 운송이 있습니다. 근데 운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전기차를 필두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 시설입니다. 발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도 역시나 태양광 그리고 풍력으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전소와 그리고 상업시설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주거인데, 이것도 역시나 태양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갔을 때는 수소 연료 전지까지 이제 이쪽에서 이제 꽤나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제 농업이에요. 농업은 축산업 포함입니다. 이 농업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근데 아직도 친환경적인 무언가가 전무합니다. 그럼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어느 정도냐? 전체 산업에서 대략 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통 농업, 특히나 이제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그런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이 메탄이에요, 메탄. 근데 메탄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오존을 깎아먹는 수치,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수치가 이산화탄소가 1이라고 한다면 메탄은 21이에요, 21.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21배가 해롭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책이 전무하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친환경 관련된 산업들을 보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농업 같은 경우도, 축산업 같은 경우도 친환경 산업이 대두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주가의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태양광이라던가 전기차, 수소와 마찬가지로 농업도 이러한 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수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 전기차, 태양광, 풍력, 수소, 이쪽에 대한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정부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이런 환경 관련된 친환경 산업들의 성장성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농업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부에게 주는 그런 소규모 지원은 있을지언정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지원은 아직도 전무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 가축의 분유라던가 혹은 방구라던가, 특히 분유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의 310배가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친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농축산업 쪽에서도 혁신이 무조건적으로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혁신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농업 부분에서도 환경 관련해서 정부 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2030년까지 30% 정도의 그런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년 내, 몇 년 내에 대대적인 그런 정부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한마디로 농업 관련해서, 축산업 관련해서 IRA 법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욘드 미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대체육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대체육 생산하는 전 세계 1등 기업이에요. 특히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 혹은 추가로 축산에 대한 규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결국 뭐 소고기라던가 뭐 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대체품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대체품을 찾을 것이고, 여기서는 대체육을 빼놓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몇 년 내에 정부 지원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을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비욘드 미트라는 곳입니다. 특히 농업에 대한 친환경적인 그런 면모라던가 행보가 전혀 없다시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뭐 탄소 배출권 같은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판매를 허용한다거나 이런 쪽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태양광급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인데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1년도까지 약 70%, 영업이익의 70%를 탄소 배출권에서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이를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는 재무적인 리스크에 다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그렇다고 비욘드 미트 같은 이런 기라성 같은 기업이 무너지게 될 경우 농업에 대한 친환경 정책이 사실상 많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씩 지원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비욘드 미트가 이제 협업하고 있는 기업은 뭐 크게 뭐 맥도날드라던가 혹은 펩시, 심지어 펩시와는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했어요. 이걸 통해서 뭐 지금까지 계획을 봤을 때는 뭐 음료라던가 혹은 스낵, 육포 이런 것들 펩시와 함께 이제 뿌리겠다는 곳이고, 자, 펩시와의 합작법인 설립이 왜 중요하냐? 비욘드 미트가 가지고 있는 유통망보다 대략 한 100배? 최소 보수로 말씀드려도 한 20배 이상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욘드 미트가 뿌릴 수 있는 그런 유통점이, 소매점이 대략 10개라고 친다면 펩시는 최소 200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수요에 따른 증가에 대한 매출의 증가, 뭐 성장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맥도날드라던가, 특히 맥도날드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비욘드 미트 버거를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뭐 타코벨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비욘드 미트와 협업을 하면서 결국 이쪽에 대한 시장이 점진적으로 넓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비욘드 미트가 실적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매년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 아마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저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고기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자연스럽게 대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도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정부 지원 정책까지 발생될 경우 비욘드 미트 대체육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금 발생할 수 있겠다. 맥도날드를 가서도 혹은 버거킹을 가서도 대체 식품, 비욘드 미트의 그런 패티가 들어간 버거가 축산업이 들어간, 그러니까 진짜 소고기가 들어간 버거보다 대략 한 30% 이상 저렴하다면 아마 비욘드 미트 버거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유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출을 할 것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맥도날드에서도 신제품을 꾸준하게 이제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너무나 또 비싼 그런 실제 고기보다는 대체육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사실 그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고요.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을 것이고, 특히나 축산업이라던가 이런 먹는 것들, 특히나 이제 축산업은 뭐 농업이라던가 혹은 야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싸죠. 이런 비싼 식품에 대한 그런 동경이 사실 뭐 인도를 비롯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흥국들에서는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축산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크게 발생될 것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효과와 더불어서 실효 효과를 내면서 아마 저는 고기의 가격이 몇 년 내에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 비욘드 미트가 몇 년 내에 매우 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지금 정도부터 주가에 대한 향방이라던가 비욘드 미트라는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게 될 경우 꽤나 좋은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매출 비중이 대략 한 60% 이상입니다. 미국에서 매출 비중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나온다면 그리고 미국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고, 미국 매출이 대부분인 이런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그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체육이 진짜 소고기, 진짜 돼지고기보다 건강에도 더 좋아요. 네, 비타민이라던가 철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요. 뭐 환경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리고 이제 비건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동물 복지라던가 동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점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도 대체육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대체육 시장은 2030년까지 매년 지금부터 36%씩 성장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이 완전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욘드 미트는 처음에 너무나도 고평가받고 있다가 금리가 인상되고 대체육 시장이 그때 당시에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박살나 있지만, 그럼에도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장은 꾸준히 매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비욘드 미트를 봄에 있어서 정말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쟁이에요, 경쟁.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CJ 젤리랑 풀무원 이런 기업들에서 대체육이 이제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타이슨 푸드라던가 켈로그 같은 이런 기라성 같은 식품 기업에서도 대체육이 나오면서 이제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이에 따라서 비욘드 미트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겠다, 이렇게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좀 많이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엔 달라요. 왜냐면 자, 그렇게 따지면 음료수도 경쟁이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우유, 심지어 우유는 맛도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성장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시리얼도 마찬가지고, 과자, 빵,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서 경쟁이 없는 분야는 거의 농업 정도? 농업 유통? 이 정도 말고는 없어요.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 펩시는 매년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도 매년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리얼 같은 경우, 과자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오리온 혹은 켈로그, 네슬레 이런 기업들이 경쟁이 매우 심함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성장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도 이쪽 업계에서 선두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유통망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도 이미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브랜드 인식이 이미 전 세계인으로부터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7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고 수만 개의 유통 매장에 이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체육이라고 한다면 비욘드 미트가 1등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만약에 대체육 시장이 커진다면 경쟁이 심화되든 말든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욘드 미트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던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맥도날드라던가 스타벅스, KFC, 서브웨이 이런 기라성 같은 이제 체인점에서도 역시나 납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욘드 미트를 뚫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비상장 회장인 이제 비상장 회사인 임파서블 푸드와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임파서블 푸드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단백질을 빨갛게 해서 실제 고기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상당히 좀 강점으로 보였었지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비욘드 미트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인 만큼 사실 임파서블 푸드가 비욘드 미트에 비해서 가장 강점으로 내세웠었던 그런 햄이라는 물질도 역시나 비욘드 미트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리보나 저리보나 대체육 시장이 만약에 성장한다고 본다면 예측치대로 매년 36%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다면 비욘드 미트를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상위 1%의 투자자입니다. 필승사단 멤버십 런칭했고요. 오프라인 모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1년 기준으로 멤버 계좌가 손실이 났을 경우 100% 환불을 해드립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도움이 됩니다. 필승!